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NCS 사용설명서 NCS 해법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NCS 센터의 김진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또한 그러한 능력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능력을 키우고 능력으로 인정받는 바로 능력 중심 사회의 미래상, 즉 국가 역량 체계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은 30년 동안 죽어라 교육받고 또 30년 동안 일하고 또 보다 더 긴 시간 40년 동안 은퇴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학생 시기에는 입시 중심의 교육 체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대학만 간다 하면서 대학만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근데 직업 생활을 이제 들어가는 그쪽에서 또 다시 취업 준비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대학은 다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또 취업 준비 때문에 뭘 해야 될지 지금 그래서 이 방송도 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직장 생활에서도 또 교육을 받아요. 근데 예전에 교육받은 거랑 또 다른 또 새로운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그런 교육은 또 굉장히 중복적인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과 훈련이 서로 연계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하죠. 또한 내가 이제 1수준으로 배웠으면 2수준으로 키우고 2수준이면 3수준 이렇게 숙련도가 향상됨에 따라서 교육 내용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기본, 심화 과정, 초급, 고급 과정 이런 식으로 두 편으로만 나뉘어져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은퇴 후 퇴직이요. 굉장히 점점 이제 빨라지잖아요. 최근에는 이제 정년을 보장하면서 임금 피크제를 통한 정년 보장 이런 식으로 해서 정년을 연장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그래도 60세라는 거죠. 60세 이후에 요즘에는 이제 의학이 많이 발달돼서 진짜 100세까지 살 수가 있는데 그 은퇴 후 생활을 이때 준비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은퇴 후에는 이제 그동안 벌어놨던 돈 그렇다고 해서 많이 벌지도 않았죠. 또 아이들 교육 때문에 다 쓰고 있잖아요. 빚도 많고. 그러니까 은퇴 후에는 몸이 아프니까 병원비, 약값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쓴대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교육 실태를 한번 볼까요?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나는 진학을 할 거니까 일반계 가겠다 아니면 특성화고 가겠다 아니면 마이스터를 가겠다 그리고 4년제를 가겠다 전문대를 가겠다 그리고 대학원을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교육 체계가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획일적인 교육 경로예요. 즉 그러니까 다양한 직업이 있으면 그 직업에 대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 방법, 저 방법 다양한 루트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획일적인 이제 이런 체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전에 설명드렸는데 얘는 공부를 잘하고 얘는 노래를 잘하고 얘는 춤을 잘 추고 각각 꿈과 끼가 있는데 그나마 공부를 잘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회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입시 위주의 교육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꿈과 끼를 잘 살릴 수 있는 교육이 되게 부족했습니다. 또한 그 학교 교육이 일자리, 그러니까 과연 내가 배우는 것이 나중에 일자리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교육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교과 위주의 지식 위주의 교육이기 때문에 과연 이 지식이 내가 그 회사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학부모들이 직업의 세계를 잘 몰라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잘 몰라요. 교수님들도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자리 중심 교육이 굉장히 부족하고요. 또한 이제 각각의 전문 대학들도 있는데 백화점식 이제 학과라고 할까?
무조건 이게 인기 있다고 하면 다 해요. 그러니까 이 대학은 확실하게 무슨 어디에 초점돼서 특성화를 시키겠다. 여기는 보건에 특성화다. 어디는 무슨 그 예술에 특성화다 하면서 특성화 시켜서 키워야 되는데 어느 대학이든 다 있어요. 학과가. 그러니 뭐 누가 어떻게 어느 수준으로 잘 키우는지를 잘 모른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여전히 아무리 특성화고등학교를 갔다 하더라도 진학을 선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취업 그리고 이제 그 어떻게든 이제 취업을 했어도 그 취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이직해요. 그리고 직업 생활에서도 계속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또 학교 교육도 해야 되고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전공 교육도 해야 되고 이거랑 다 연계가 안 되니까 다 각자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애들은 어떻게든 스펙 살리려고 졸업을 안 하고 유예하고 그러면 취업도 늦게 하고 취업을 늦게 하면 결혼도 늦게 하고 결혼을 늦게 하면 아이를 낳아봤자 1명, 2명. 이 저출산 고령화가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청년들을 조기 노동시장에 진출시키고 그러고 나서 나몰라라가 아니라 일도 하면서 돈도 벌면서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이 직업력 개발 체계가 잘 이제 갖춰져야 되는 거죠. 그때 NCS라는 게 많이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NCS는 각 분야별로 수준별로 1에서 8수준으로 다 능력을 이제 나타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학교 때는 요 정도의 능력을 키우고 이제 직장 생활 때는 요 정도로 능력을 키우면서 그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은퇴 후 교육도 사실은 전무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전직 지원이 다 다양한 이제 교육이 있긴 한데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약하죠. 그 사람이 그동안 경력이 어떤지, 경험이 어떤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능력이 어떤지 그것을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교육의 실태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이들은 시험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계속적으로 시험 보고 공부하고 또한 이 교육받은 게 다른 그 취업할 때 연결되지 않고 또 취업할 때 또 공부하고 토익 공부하고 무슨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자격증이라고 나름 따려고 하는데 학교하고 또 별다르게 따로 또 자격 시험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나름 이제 직장 생활에서 훈련을 받긴 하는데 그 훈련도 예전에 교육받은 거랑 연계되지 않고 또 따로 공부하고 또 그 근로자들 최근에 이제 성과 연봉제다 하면서 이제 근로자들을 정당하게 평가를 해가지고 그에 맞는 상응하는 보수를 주겠다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지 그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다 달라요. 옛날에 교육받은 거, 취업할 때 다른 거, 자격증 다르고 또 이제 그 근로자 역량 평가도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평가 장면들은 많은데 나는 하나인데 내 능력은 하나인데 평가 잣대들이 다 다르니까 이쪽에서는 이거 준비해야 되고 저쪽에서는 저거 준비해야 되고 이쪽에서는 이거 준비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NCS라는 그런 수단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국가 역량 체계, 즉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NCS의 필요성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교육이 고용과 연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학교는 학교대로 그 회사는 회사대로 갔다는 거죠. 이게 미스매치가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하는 그 국가가 이제 독일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조업도 탄탄하고 강소기업도 많고 그 생활의 이제 행복 지수라고 할까요? 그게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기업에서 만든 그 훈련 기준 자체가 바로 학교 커리큘럼에 반영돼서 학교와 기업, 그러니까 학교와 고용의 미스매치가 없는 국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굉장히 미스매치가 크죠. 그것을 연결하기 위해서 사실 NCS라는 게 나온 거예요. NCS가 이제 학교에 따는 야 기업에서 일하려면 이 정도가 필요해라고 알려주는 자료이고 기업에서는 딴 거 보지 말고 이 능력을 평가해서 뽑아라고 알려주는 자료입니다. 국가 역량 체계, 자,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국가 역량 체계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교육, 그다음에 훈련, 그리고 자격, 그리고 일 현장, 그러니까 그 산업 현장에서 직접 기업에서 실제 그 경력을 쌓던 그 경력을 서로 연동을 시켜가지고 인정해주는 그 하나의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미생 드라마의 장그래가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그 분야에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성과도 좋았어요. 하지만 얘는 뭐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네. 얘는 뭐 대학도 안 갔는데.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차별을 받으면 이건 얼마나 불합리한
그 세상입니까? 그러니 그 장그래가 10년 동안 일을 했으면 그 10년 동안 일한 거에 대해서 정확히 평가하고 이 사람의 능력은 이 뭐 4년제 나와서 1년 동안 경력 있는 사람하고 동일해 하면서 어느 정도 등가화 시켜서 이 사람을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국가 역량 체계는 교육과 훈련과 또한 자격과 그 경력을 서로 연계해서 등가성을 인정해주는 그런 하나의 이제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게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 장그래가 10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그 사람의 능력이 어떤데 어떻게 보장할 건데 어떻게 증명할 건데 그러면 어떻게 증명합니까? 자, 이 사람의 능력은 해외 영업 분야에서 10년 그 NCS가 예를 들어서 있다 하면 5수준짜리 그 능력 행동 지표들을 쭉 놓고 체크리스트를 놓고 이 사람은 5점, 4점, 3점, 2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업기초 능력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5점, 4점, 몇 점. 그래서 평가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학교에 있는 학교 체계 이런 거에 대해서 그 교육과정과 NCS에 있는 그런 능력과 그 비교를 해서 과연 이제 이 사람은 이 정도의 능력이 있는데 이 사람은 4년제 나온 사람보다 또한 경력 그 플러스 얼마큼 있는 사람하고 거의 동일하다라고 그 평가할 수 있는 잣대로서 이 NCS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NCS와 NQF의 차이 이해하시나요? 다시 정리할게요. NQF는 하나의 이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시스템. 교육과 훈련과 자격과 경력이 서로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사회적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연동시킬 수 있는 평가 기준. 그게 뭐다? 바로 국가직무능력표준, 바로 NCS라는 겁니다. 자, 제가 대한민국 명장이에요. 이 분야에서 최고의 스킬을 갖고 있어요. 국제기능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하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중졸이다 그러면 영원한 그 중졸이라는 그런 뭐 꼬리표가 계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뭔가 그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것은 우리나라가 이 국가 역량 체계가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현상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그분의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분야에서 8수준의 능력이 평가가 됐다. 그러면 뭐 박사 나온 거 하고 거의 뭐 박사 똑같이 뭐 그건 아니겠지만 분야별로 다 다르겠죠.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그 분야에서 최고로서 대우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거죠. 사회적으로도 인정하고 임금도 그렇게 주는 그런 체계를 이제 그 만들려고 하는 게 사실 국가 역량 체계의 핵심인데요. 좀 이상적일 수도 있죠. 과연 그런 때가 오겠어? 그런 나라가 이제 있겠어? 라고 하는데 이 국가 역량 체계가 의외로 많은 나라에서 워킹이 됩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AQF, Australian Qualification Framework이라고 해서 사실 AQF가 이제 등장하게 된 배경은 이제 이 지역에서 교육받은 거하고 저 지역에서 교육받은 거하고 이게 다 이제 그 연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AQF를 만들고 이쪽에서 나온 거는 한 3수준짜리, 이쪽에서 나오는 것은 한 서티피케이트 한 4수준짜리. 그러면 그 국가 차원에서 능력에 대해서 한 잣대로서 서로 이제 그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지금 돌고 있다고 지금 작동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EQF, European Qualification Framework이 작동이 된대요. 왜? EU로 이제 연합이 됐지 않습니까? 각 나라마다 다 달라요. 언어도 다르고 그리고 능력도 다르고 그에 따라서 뭐 이게 보상하는 체계도 다릅니다. 근데 EU로 연합이 됐는데 동등한 잣대로 이게 인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 사람이 저 나라로 만약에 노동성 이동이라고 하는데 소위 말하면 저쪽으로 취업을 할 때 이 사람의 능력이 그 나라에서는 인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유럽 국가 차원에서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능력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EQF 시스템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능력이다. 그래서 저쪽에다 인정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유럽 연합에서도 워킹이 되고요. 많은 나라에서 이제 워킹이 되는데 아주 이상적으로 완벽하게 워킹이 된다 보다는 섹터별로 뭐 소프트웨어 분야 아니면 미용 분야 이런 식으로 섹터 퀄리피케이션 프레임워크 쪽으로 이제 운영이 된다고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 소프트웨어는 나름 이 섹터 SQF를 작동시키려고 지금 시범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체계는 유치원 나와서는 뭐 이거는 좀 뭐 그렇게
저건 아니지만 사실 저 사람 중졸이야, 고졸이야, 태졸이야, 뭐 박사야, 석사야 하면서 소위 말하면 그 학력의 수준 갖고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를 해요. 사실 우리나라는. 그러니 아무리 다른 자격증이 있다 하더라도 학벌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근데 자 보시죠. 자격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국가기술 자격도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또한 기능장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전문 자격이라고 해서 각각 분야에 따라서 전문 자격들이 또 워킹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의사가 더 높아, 박사가 높아, 뭐 변호사가 높아? 이거는 이제 서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각각 지금 이제 놀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민간 자격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각각 이제 민간 자격이라는 것은 국가가 이제 공인하는 인정해주는 그런 공인 민간 자격이 있고 자체적인 그런 협회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비공인 민간 자격도 있어요. 어찌됐든 이런 자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능력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수단으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워킹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이 자격이 학력 체계에서는 과연 어느 수준인지 누구 하나 그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NCS를 통해서 이것을 서로 등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가화라는 게 그에 대한 그 수준을 어느 정도 비교해서 이제 인정해주겠다는 거지 이거랑 이퀄 이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평생 학습도 있어요. 여러분들 꼭 정규 학교가 아니다 하더라도 뭐 수료증도 있고 검정고시도 있고 뭐 독학사 제도도 있고 다양한 학점 은행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뭐 가정이 어렵고 꼭 대학을 안 가더라 하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훈련을 받고 그런 경험을 쌓고 해서 학점을 인정해서 그 계속적으로 본인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이제 국가 역량 체계가 이제 워킹되는 그 사회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no reference, 그러니까 볼 수 있는 평가 기준이 딱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과 학력의 동등화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NQF가 만약에 그 워킹이 된다. 이 구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수직적 연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얘기했듯이 학교에서는 교육을 받고 직장 생활에서는 훈련을 받아요. 근데 교육과 훈련이 연계가 안 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NCS를 통해서 한 1에서 3, 4수준까지는 이 학교 차원에서 스쿨 투 워크, 그러니까 그 노동시장으로 가기까지의 그 능력을 키우고 그리고 받아서 훈련 쪽에서는 그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그 사람 자체로 봤을 때는 수직적 연계죠. 제가 옛날에는 이런 거 배웠으면 더 다음 단계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지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NCS를 통해서 사실 NQF가 각각의 능력에 대해서 학습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능력단이라고 해서 컴피턴시 유닛, 그게 우리나라 몇 개였죠? 기억하시나요? 자, 우리 세 분류는 887개 중에 847개가 개발되어 있고요. 능력 단위는 8,817개가 있습니다. 하나의 능력 단위는 20시간의 교육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요. 하지만 실제 이게 교육 현장으로 될 때는 어떤 것은 30시간짜리, 어떤 것은 20시간짜리, 어떤 것은 뭐 10시간짜리 이런 식으로 학습에 대한 시간들이 다 부여가 됐습니다. 어디에? 그 NCS의 활용 패키지에 있는 훈련 기준이라는 그것을 보면 능력 단위별로 학습 시간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면 이 사람이 그 능력을 어떻게 쌓았는지, 그러니까 내가 그 꼭 학원에서 배웠던 아니면 학교에서 배웠던 아니면 현장에서 경력을 쌓던 그 사람이 그 학습 시간과 같이 그 능력과 그 사람이 그동안 그 교육을 받았던 그 학습 시간을 같이 연동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게 수직적 연계 방안입니다. 그다음에 수평적 연계 방안이 있어요. 교육훈련 기관도 있고 다른 교육기관, 그러니까 대학교, 뭐 그런 학교도 있고 훈련 기관도 있고 뭐 사이버 교육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저 강의도 듣고 자체적으로 학습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을 다 인정을 하게끔 하겠다는 거죠. 수평적으로 서로 연동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수직적으로는 이 교육의 수준의 교육 수준 그리고 경력의 수준을 맞추겠다 서로 이어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녀요. 근데 방학을
제가 고향이 만약에 저 지방이라고 하면 지방 옆에 있는 학원에서 만약 교육을 받았어요. 그 방학 동안에는 그럼 이 받은 것을 대학에서도 인정하게끔 한다는 거죠. 아, 너는 우리 학교에서 받지 않았으니까 인정 못해가 아니라 다른 데에서 다른 기관에서 배웠던 것도 수평적으로 인정을 하자 이거입니다. 그래서 NCS에 기반한 왜냐하면 근데 각각 뭐 교과서에 따른 그런 교육이 아니라 다 NCS의 그 능력 단위 수준들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클리어하게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교육을 받으면 그것을 연계를 하겠다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자격과 교육과 훈련과 경험 이런 연계를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그 NCS에 대한 학점, 학습 시간, 그에 따른 자격의 가치 그리고 학점을 누적하는 시스템, 능력 단위를 마일리지 형태로 나는 이런 교육을 받았으니까 앞으로는 뭐 이제 이것을 인정을 해주는 그런 그 LMS 플러스 뭔가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그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학교와 기업의 미스매치를 줄이는 연결고리 역할, 바로 NCS를 통해서 교육과 훈련과 자격과 경력을 서로 등가화시키는 국가 역량체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는 NCS 홈페이지 www.ncs.go.kr 그 사이트 안에 NCS Q&A 센터 거기다가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